간혹 이 곡을 시티팝이나 버블 시대의 대표곡으로 분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곡은 장르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같이 묶이기는 애매하죠.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올 초에 제가 올드 J-팝을 연달아 다루면서 참 많이 받은 요청이 마츠다 세이코인데요. 영원한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답게 지금까지도 꾸준히 언급되는 아이돌계의 전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곡인 푸른 산호초가 요새 다시 정말 핫해졌습니다. 뉴진스의 한이가 얼마 전에 이 곡을 커버하면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죠. 원래 제대로 준비해서 하려고 했던 세이코 이야기지만 푸른 산호초 한 곡만 짚어서 얘기하자면은 저도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많거든요. 오늘은 푸른 산호초를 둘러싼 이야기, 그리고 이게 왜 반향을 불러일으킨 노래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푸른 산호초는 1980년 7월에 발매된 마츠다 세이코의 두 번째 싱글인데, 간혹 이 곡을 시티팝이나 버블 시대의 대표곡으로 분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곡은 장르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같이 묶이기는 애매하죠. 이 곡이 그런 범주에 묶이는 거는 푸른 산호초만의 감성이 우리가 떠올리는 시티팝과 버블의 감성과 비슷하기 때문일 겁니다. 특유의 밝은 색감, 또 설렘이 가득하고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청량함, 그런 것들이었죠. 마츠다 세이코는 80년대의 설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가수였는데, 카마치 노리코라는 본명으로 오디션을 봤을 때의 인상을 프로듀서 와카마츠 무네오는 이렇게 회상해요. 마이크가 필요 없는 압도적인 성량에 놀랐고, 마지막에 남는 모음의 울림이나 성질이 좋았다. 무엇보다 고음이 기분 좋았다고요. 세이코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수 데뷔를 결정. 이때 직전에 출연한 드라마의 배역 이름을 따서 마츠다 세이코라는 예명을 만들고요. 프로듀서 와카마츠는 세이코의 매력을 아주 신선하면서도 밝은 남태평양의 푸른 하늘을 연상시키는 듯한 목소리로 꼽았어요. 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데뷔곡이 바로 1980년 4월에 발매된 맨발의 계절입니다. 이 곡을 들어보시면은 와카마츠가 의도한 세이코의 이미지가 뭔지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와카마츠는 초기에 세이코를 설명할 때 정말 일관적으로 남태평양 그리고 리조트 같은 테마를 강조했어요. 이 곡은 오리콘 차트 최고 12위를 기록하면서 무난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태평양의 이미지를 완전히 펼쳐준 게 바로 다음 싱글인 푸른 산호초였고요. 이 푸른 산호초에 영감을 준 게 뭐였냐 하면은 전설의 브룩실즈 출연 영화 블루라군이었거든요. 블루라군을 직역하면은 그게 푸른 산호초고, 와카마츠는 극장에서 이 영화 예고편을 보고 그 풍경을 그리면서 이거를 세이코의 다음 곡 제목으로 해야겠다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작곡가 오다 유이치로에게 곡을 의뢰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전설의 푸른 산호초였죠. 이 곡은 1980년 7월에 나와서 세이코를 본격적인 스타덤에 올립니다. 오리콘 차트 최고 2위를 기록했고요. 세이코는 이후로 발매되는 싱글 바람의 가을색부터 무려 24곡 연속으로 오리콘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아이돌의 전설이 돼요. 이 남태평양의 이미지는 사실 그냥 이미지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세이코의 목소리는 당시의 시대상과 맞물려서 대중들에게 더한 설렘을 선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6, 70년대를 거쳐서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면서 못 가본 세계에도 슬슬 호기심을 보였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프로듀서는 마츠다 세이코의 성공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동경하는 시기와 겹쳐서 더 큰 시너지를 일으켰다고도 했거든요. 자신 또한 남태평양의 이미지를 동경했다고 표현했고, 수치상으로도 80년대부터 일본의 해외여행 수치가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본에서 리조트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푸른 산호초는 사람들의 호기심이 폭발하기 직전에 그 설렘과 동경을 아주 잘 표현한 곡이었어요. 이때 세이코가 찍은 TV 광고가 그 이미지를 정착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고,
이 당시 세이코는 곡도 미리 숙지하지 않고 즉석에서 받아서 녹음했다고 하죠. 이것 또한 너무 다듬어진 보컬보다는 좀 더 투명하고 날 것의 느낌을 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미지를 뒷받침했던 건 역시 세이코의 출중한 가창력과 매력. 자, 세이코가 당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마이크 들고 불렀던 푸른 산호초 라이브는 아직까지도 레전드로 남아있고요. 今週の第8位青い珊瑚礁お願いします。とにかく飛行機の前青い珊瑚礁。私風に乗って走るわあなたが好き이외에도 특유의 머리 스타일 그리고 눈물이 안 나는데 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일부러 어떤 예쁜 척을 한다는 부리코라는 신조어가 세이코로 인해 탄생하는 등 세이코는 천상 아이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말 그대로 꿈과 환상을 주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세이코는 이 당시에 더 베스트 10 차트에서 1위를 하고는 70년대 대표 아이돌이었던 야마구치 모모에에게 축하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한 달 뒤인 80년 10월에 모모에가 은퇴하면서 이거는 바통 터치처럼 비춰지기로 했어요. 세이코는 80년대 대표 아이돌이 되고 지금까지도 활동하는 롱런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데뷔 41주년을 맞아서 푸른 산호초를 리메이크하기도 했죠. 그 시절의 헤어스타일을 복원하면서 그리고 그 40년간 버블은 왔다가 깨지고 가요계의 지형도 또한 변하면서 마츠다 세이코 같은 이미지의 아이돌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어졌어요. 푸른 산호초는 시대를 상징하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뉴진스의 한이가 도쿄돔에서 이 곡을 커버하게 됐는데요. 뉴진스는 시대를 복각하는 걸그룹으로 유명하죠. 곡에 따라서 세기말 교복 감성부터 미국의 하이틴 느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곡을 통해서는 80년대 일본을 보여준 건데 실제로 한이는 비슷한 분위기를 가져가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투영해서 한일 양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어요. 제작자 미니즈는 뉴진스의 첫 도쿄돔 팬미팅에서도 동실의 팀에서 볼 수 없는 분위기를 연출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한이의 이미지가 마츠다 세이코와 정말 어울릴 것 같았다고 했는데 한이 또한 푸른 산호초의 라이브를 보면서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빗으로 내리는 동작까지 따라했다고 해요. KBS에서는 베트남계의 호주인 한이가 한국 기획사의 아이돌이 되어서 일본의 전설적인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K-팝의 세계화를 단적으로 보여준 다고 덧붙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는 해외를 갈 수 있고 무엇이든 경험할 수 있는 요즘 세상에 80년대 이런 모습은 다시 올 수 없어요. 어른들은 그 시절의 추억을 느끼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푸른 산호초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시절 자체가 아닌 오직 그 시절에만 가질 수 있었던 순수한 호기심과 설렘이 부럽기 때문입니다. 뉴진스는 그 감성을 재현해서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반향을 일으켰죠. 푸른 산호초의 이야기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앤 복구맨. 렛츠고!